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첨삭반 아니겠습니까? 모의고사가 왜 필요한지, 첨삭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기술사 시험이 뭡니까? 글로 써야죠. 400분을. 400분간 글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쓸 줄 알아야죠. 그래 합격하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매우 중요하다. 이때 첨삭이 왜 필요하냐? 그냥 글로 장황하게 이리저리 늘어지게 서술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고 명료하고 이해가 쉽게 써야 좋은 답안이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언제 할 것이냐?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공부할 때. 암기할 때부터 요대로 암기하고 요대로 공부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첨삭입니다. 내가 공부했던 걸 한번 1차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 첨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모범 답안을 보니까 배울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정리를 한 번 더 해가지고 확정을 짓고 이걸 갖다가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부 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이거든요. 교재에 그대로 있어도 교재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와 첨삭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희는 기본반, 심화반, 이 기본반 때부터 뭘 하도록 가르치냐? 이제 모의고사 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보시라 그래요. 왜냐? 이렇게 해야 시행착오가 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된 접근, 그 요지가 잘못된 거죠. 문제의 의도를 잘못한 거예요. 답을 쓰긴 썼는데 이게 5가지인데 2가지밖에 안 썼어요. 부족한 답, 그리고 결론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에 대한 어떤 의견도 없고, 이런 답안이 가장 안 좋은 답안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하고 첨삭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실제로 모의고사 제출하셨던 답안을 갖고 첨삭자 입장에서 어떤 답안이 좋은 답안, 사실 여기 있는 분들 답안 다 좋습니다. 대신 내용 부분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지먼트가 문제 나왔는데, 로지먼트라는 것은 스프링클러에서 퓨즈블링크 있죠? 이렇게 안에 프레임이 들어가서 얘가 탈락되면서 안에 있는 헤드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퓨즈블 링크에서 발견되는 현상인데, 얘가 걸리는 거죠. 걸려서 물이 쪼르르륵 나오거나 잘못된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로지먼트 현상이고요. 문제를 보시면 로지먼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현상을 막기 위한 시험 방법 1가지, 2가지를 물어봤죠. 그럼 대제목 봤을 때 로지먼트 현상, 2번째 시험 방법. 대제목은 잘 잡으셨고, 대제목 번호가 여기 있고요. 중제목 여기 있고 소제목 여기 있고 들여쓰기 잘 돼 있죠. 상당히 가독성이 좋다. 단 이제 채점자는 뭘 보냐? 개념을 쓰셨고요. 시험 기준 썼는데 사실 시험 기준의 경우에는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개념이 실제로 2줄밖에 안 돼요. 2개를 물어봤습니다. 1번 물어봤고 2번 물어봤는데 1번은 2개밖에 안 썼어요. 이러면 감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양을 늘려야 되나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로지먼트로 인해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잘못 방사가 되면 살수 밀도가 줄죠. 살수 밀도가 줄기 때문에 살수 밀도가 줄면은 화재 제어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화재 확산의 우려가 있다라던가, 로지먼트가 발생되는 헤드의 종류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형 헤드도 있고 퓨즈블링크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어주고, 왜 그런 거냐? 요 안에 있는 프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또는 얘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파손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벌써 굉장히 많은 양의 지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로지먼트 시험인데요. 걸림작동 시험.
걸림작동 시험에 그림이 있는데 얘가 지금 너무 복잡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교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배관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T 쓰고 그 다음 요거의 경우에도 자 이렇게 헤드를 설치해가지고 레주샤 쓰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바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절차인데요. 절차도 잘 쓰셨는데 제일 중요한 이게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판정 기준입니다. 판정 기준이 빠졌죠. 0.1, 0.4, 0.7, 1.2MPa에서 분해 부품은 걸리면 안 되고 두 가지입니다. 분해 부품은 걸리면 안 되고 분해되지 않는 거는 변형 또는 파손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준을 빼먹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첨삭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설치 시 고려사항 이런 것들은 뭐 심하니까 잘 쓰셨죠. 자, 그 다음에 연소와 우려가 있는 계구부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과 제외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연소와 우려가 있는 계구부가 뭔지 알려줘야죠. 다음 설치 기준, 제외 조건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연소와 우려가 있는 계구부 했고요. 그 다음에 헤드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제외 기준 잘했고요. 마찬가지로 들여쓰기 잘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연소와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 보면은 이게 뭔지 썼어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데 방화구획 할 수 없는 부분. 여기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목적이 써놨습니다. 목적. 이것도 상당히 차별화가 됩니다. 잘 쓰셨고요.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기준이 있죠. 지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림 매우 잘하셨어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셨죠? 스프링클러 헤드는 조금씩 덜 그려도 되는데 아주 이쁘게 잘 그렸습니다. 다음 제외 기준은 뭐죠? 드렌처죠. 여기 있네요. 드렌처. 드렌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격, 밸브, 수원량, 헤드 기준, 펌프 이런 내용들을 잘 쓰셨고요. 드렌처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단에만 2.5m마다 설치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근데 여기에 그죠? 여기 있죠. 2.5m 이내마다 설치한다고 돼 있으니까 요 그림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얘만 있어도 돼요. 간단하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시든가 그래야 이제 시간이 절약될 테니까요. 그 다음 요번 답안의 특징은 계속해서 설치 시 고려사항을 쓴 건데요. 이 드렌처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확한 화재 안전 기준에 드렌처 화재 안전 기준이 없죠. 단순히 스프링클러 기준에서 면제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죠. 건물 간에 이렇게 1층은 중앙경계선 기준으로 3m 이내, 2층은 5m 이내 있는 경우에 여기에 창문이 설치되면 드렌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요. 소방관계법령에는 드렌처 화재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기준을 준용해야 되냐, 요게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걸 다루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 건데 이렇게 심화까지 잘 적으셨다. 2교시 문제 볼까요? ESFR의 감지 특성, 방사 특성, 설치 기준, 설치 시 주의사항 4개를 물어봤네요. 그럼 먼저 ESFR의 개념을 먼저 잘 쓰셨고요. 그 다음에 감지 특성, 방사 특성, 설치 기준, 주의사항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단 여기선 지금 2교시이기 때문에 서론이 조금 더 길어도 되고요. 보시면은 설비 개념 잡아놓고 필요성 쓰셨네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그래프 같은 거 잘 그리셨는데 얘가요 감지 특성, 방사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뒤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 써놨는데 까먹을까봐 뒤로 이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차라리 필요성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ESFR 나오면 무조건 화재 진압, 화재 제어. ESFR은 뭐예요? 조기 반응형에다가
K 개수가 큰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감지 특성, 방사 특성 아니겠습니까? 요걸로 우리가 뭘 만드는 겁니까? ADD가 RDD보다 크게 만드는 거고 얘가 화재 진압의 특성이죠. 그래서 화재 제어 곡선은 올라가다가 이렇게 제어가 되고 화재 진압 곡선은 똑같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이런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놓고 그 다음 바로 감지 특성과 방사 특성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뒤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뒤에 보시면 너무 약간 답안이 부실해요. 얘가 거의 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얘도 거의 한 페이지가 나오고 그래서 감지 특성, 방사 특성, RTI가 뭔지 RTI가 28인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도연 손실 개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쓰라는 거고요. 방사 특성도 마찬가지고요. K 값이 큰 게 뭔지, P 값이 큰 게 뭔지, Q 값이 큰 게 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외에 설치 기준과 주의사항은 화재 안전 기준인데 먼저 설치 기준, 화재 안전 기준 썼는데요. 이런 그림은 뭐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떼셔도 되고요. 이런 그림은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의 경우에도 사실은 뭐 빼도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이니까 쭉 넘어가되 주의사항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설치 제외 장소. 뭐가 있습니까? 사류 위험물, 타이어, 두류, 두루마리 유지, 섬유, 타두, 종이. 그 다음에 종이류, 섬유류. 이런 것들은 제외죠. 요게 하나가 주의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 ESFR의 경우에는 위에서만 방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밑에 하부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되고 환기시설을 감지기랑 연동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기시설은. 왜냐? 환기가 돼버리면 냉각이 되기 때문에 헤드가 미개방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세컨 오더라 그러죠. 이 세컨 오더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환기 연동이 금지되고 만약에 연동한다면 180도 온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도면 ESFR이 표시 온도가 74도니까 이하니까 충분히 동작을 다 할 것이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12개의 헤드가 잘 동작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항상 25분 이라는 시간을 재놓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마무리를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글자 형태로 저는 첨삭을 안 하고 이렇게 판서로 제가 의견과 첨삭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빨간 글씨는 제가 지금 요거 영상 촬영하면서 까먹을까봐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교사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는 거니까 미리 적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